네, 조금 전에도 아동학대와 관련한 주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소식 전해 들으시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아이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오늘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님,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동학대 사건, 어느 변호사는 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동학대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국회는 법을 바꾸겠다고 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과연 바뀔 수 있는지는 자신은 여전히 의심이 든다. 뭐 이런 글을 썼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아동학대 방지를 시작한 지가 8년이 됐습니다. 8년. 예,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정말 지금처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잠잠해졌다가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똑같은 사이클이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요. 조금씩은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러한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의 희망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최근에 인천인가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학대당하는 그런 동영상이 CCTV 화면이 공개가 됐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인천 서구에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보육교사가 6명이 있는데 이 6명 모두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혐의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 분은 자폐증 있는 5살 어린이의 그 어머니인데요. 이 어린이집에는 이제 1살에서 6살까지 원생 10명이 있는데 그 절반 정도는 자폐증 같은 이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해 11월부터 11월과 12월 그 어린이집 CCTV에 담겨 있는 학대 정황을 보면은 보육교사들이 자폐증 있는 아동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발과 손으로 몸을 밀치고 때리는 장면, 또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장면, 그리고 보육교사가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문을 닫거나 대형 쿠션을 반으로 접어서 아이를 향해서 펼치게 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확인이 됐고요. 경찰이 최근 2달치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보육교사 6명 전원이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학대로 의심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행위도 CCTV 영상에서 확인된 것만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일단 드러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의 CCTV 화면 어떤 장면이 담겨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진짜? 그거 보는데 진짜 너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말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학대를 했는지. 이게 맞는 게 일상이에요. 얘네들한테 이게 인지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맞아도 그냥 보내면 그냥 들어가요. 오열을 하면서 봤어요. 진짜 숨이 쉬어지지도 않았고 그 학대 장면이 너무 가혹했어요. 아이한테는. 예, 대표님 영상 보셨는데 참 아이를 잘 돌봐줄 거라고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정작 그런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오히려 아이를 학대했다. 이거 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보면 이분들은 이 CCTV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일상화된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일 것이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들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CCTV가 있으나 지금처럼 뭐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기의 어떤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가장 문제는 지자체의 어떤 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이 학대가 되풀이 되면서 이들이 그 학대에 대한 어떤 그 들키지 않을 자신감이 더 많아진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자체에서의 어떤 꼼꼼한 관리 감독이 너무 아쉽습니다. 교사들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저께 보육교사 6명 모두 소환이 됐고요. 그 자리에서 그 보육교사들의 변호사가 CCTV 영상을 열람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례를 불러서 이 CCTV 나와 있는 이 영상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경찰에서는 그런 혐의와 함께해서 원장은 과연 뭘 했냐 이런 거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알고도 묵인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말씀하셨는데 관할이 인천 서구청이거든요. 청에서 원생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일단 어린이집은 운영을 중단시켰고요. 그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하니까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서 이제 돌보게 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원장은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님 저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부모들은 당연히 믿고 보냈는데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저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 자체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그 관리 감독만 꼼꼼히 됐어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그 진작에 드러날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장 선생님이 몰랐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자백하는 건데. 근데 그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몰랐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관리 감독의 그 또 책임이 있는 지자체 역시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이 아동학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행이 되고 끔찍하게 자행이 됨에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관리 감독을 허술히 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 서구청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서구청이 제대로 할 일을 했는지. 뭐 그런 부분도 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인천의 지금 어린이집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교사 전원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가 됐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이가 온몸의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왔다. 의사는 이건 당연히 학대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애가 원래 뼈가 잘 부러지는 그런 체질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엄마는 구속이 됐다. 뒤늦게 구속됐다. 이것과 관련한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원했을 당시에 보면은 뭐 전신에 안 부러진 데가 거의 없고요. 온몸이 머리뼈부터 늑골, 다리뼈, 팔뼈 다 그냥 뼈가 다 부러져 있는 상태고 영양실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혈당 있고 뭐 아주 최악의 상태죠. 간 염 수치도 굉장히 높았거든. 이런 거는 오래 굶어도 이렇게 돼요. 맞아도 이렇게 되고. 아마 분리 안에서 100% 죽었을 거예요. 이 사건도 대단히 늦게 알려진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 된 게 재작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부모가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면서 이제 세상에 세상에서 1년의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은 최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구속된 건 이제 지난주고요. 저희가 보도한 게 이제 그저께가 됐는데요. 좀 전에 아이를 진단했던 의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아이한테서 발견된 문제가 무려 16가지. 16가지. 네, 그러니까 골절이 11곳, 그러니까 머리뼈, 갈비뼈, 어깨뼈 할 것 없이 11곳에서 골절이 있었고 뇌출혈마저 있었고
그다음에 심각한 영양실조에 저혈당 증세까지 있어서 그대로 뒀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뼈마다 부러진 시기가 다르고 영양실조가 심각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굶긴 거 아니냐. 이런 장기간의 아동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이 아이는 한 달간 이제 집중치료를 받은 뒤에 꽤 나아서 현재는 별도 보호시설 같은 현재 데 양육시설에서 있는 잘 지내고 있고 건강 상태도 매우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아동학대 저희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이번 경우도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뻔했어요. 네. 진짜 죽지 않고 온 것만 해도 정말 그게 대단하게 여겨질 정도로 아이가 온몸에 뼈가 부러진 상태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고 의사가 이건 학대다라고 의심을 해서 신고를 했던 건데. 네. 저는 뭐 학대도 학대지만 저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 3개월이라면 아이가 뒤집기도 못할 때거든요. 예. 부모에 의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지 못할 그 연령대인데 이 온몸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저런 식으로 어떤 학대가 자행됐다면 학대뿐만이 아니라 살인 미수로도 어떻게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정인이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예.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정인이는 거기서 더해서 이제 장기까지 다 손상이 됐지만 이 골절을 보면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분리 안 됐으면 발견되지 않았으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 앞에 나타났을지 상상만으로도 좀 끔찍합니다. 정인이 양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아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로 아이를 3개월짜리 아이를 저 정도로 오랜 시간 학대를 했다면 뭐 살으라고 했겠습니까? 뭐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로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저 아이에 대해서도 부모의 살인 미수가 적용이 되는 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머니가 이제 지난주에 구속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또 상황을 지켜볼 텐데 수사를 하고 네. 그러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거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행태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 치상 정도로 뭐 기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이제 경찰의 태도입니다. 좀 전에 이제 정인이 사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쭉 덮여서 알려져 있지 않다가 지난주에 구속이 됐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전엔 경찰이 쉬쉬하고 덮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병원 두 군데에서 이 아이는 학대를 받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신고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거는 형사처벌을 하지 말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뼈가 많이 부러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뼈가 부러졌냐? 얘는 뼈가 잘 부러지는 아이다. 그 엄마 말만 믿은 겁니까? 믿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구속할 때는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잘 부러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엄마의 말만 듣고 그냥 아동보호 사건으로 사건을 종료한 것이죠. 그런데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여론이 이제 들끓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정말 경찰도 이해하고 싶어요. 정말로 많은 사건이 매일처럼 경찰에 들어올 것이고 그 사건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석 달뿐이 안 된 아기가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이거는 학대가 틀림없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원래 가정 회복할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말은 맞는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면 떠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교화라는 것이 상담과 교육으로 단시간에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학대의 습성, 폭력의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화만으로 이게 갑자기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적인 법원의 이런 판단이 저는 놀랍습니다. 물론 교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 정도 3개월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를
한 사람이 과연 어느 식으로 교화가 되겠는가. 그리고 교화를 하려면 이런 식의 뭐 몇 회기 요 정도 기간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처벌이 약하면 이 부모들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를 때리는 것 정도는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니구나라고 잘못된 학습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벌은 처벌이고 뭐 교화는 교화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사건을 보면은 만약에 아이가 다친 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예. 또 부모가 학대 사실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사들이 보건데 얘는 그냥 뒀으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엄마가 얘는 뼈가 잘 부러지는 애요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형사처벌 절차를 밟았어야지 이렇게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분한 것은 경찰의 처분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찰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학대가 의심됩니다라고 하는 의료진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철저히 먼저 듣는다면 경찰이 그런 처벌을 내렸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의사를 만나서 확인한 절차를 좀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관련 법 규정이 고쳐지고 또 개선이 돼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난번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의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들을 좀 갖춰나갈 필요가 있는데 경찰은 그렇게 받은 신고를 가지고 자기 재량 범위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은 대단히 불철저했던 것이죠. 예. 이렇게 아동학대가 세상에 알려질 때는 의료진,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신고가 계기가 되는 일이 많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CCTV 화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한 부모가 이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든지 아니면 언론에 제보하든지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화면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정작 CCTV 화면을 바로 확인하려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돈이 든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에 이 1억 원을 내고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제도적 허점은 없는 걸까요? (1억) 얼마를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확인만 되면 좋다라는 게 저희의 그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CCTV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저희가 확인했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SBS 뉴스를 통해서 내보냈던 영상들은 대부분 1년, 그 기한이 지난 1년이 된 영상들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그때그때 사정이 좀 다른 겁니까? 취재하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 이게 90일 정도까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해당 어린이집에서 그냥 보관을 계속하면 되지만 뭐 그 전에 임의로 녹화를 중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부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건 1억 원을 내야 한다. 왜냐? 그 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모자이크 지워야 하기 때문에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은 의심은 드는데 영상을 확인해야 되는데 1억 원을 내야 한다. 이건 좀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생 부모가 원하면 그걸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여달라고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약간 모자이크를 처리한 다음에 4배속으로 휘리릭 하고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학대 정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CCTV 녹화 원본을 보여달라고 열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영유아 보육법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어서 그 화면에 등장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그 사람들 얼굴도 다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나머지를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볼 수 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원하는 분량을 모자이크 처리하려고 했더니 약 1억 원의 돈이 든다라고 하는 이제 업체 통보를 받은 것이죠. 열람 자체가 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예.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니요. 2015년도에 예.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섰고요. 그래서 CCTV 의무 설치 조항이 든 영유아법 개정안을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도 그 실시간으로 이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의심이 될 때 가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에는 의심이 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다른 아이들을 뭐 모자이크 처리하고 봐야 된다라는 이거 하나도 없었고요. 만약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봐야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한다는 것도 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어머님들은 단지 내 아이가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가만 보겠다 그랬지 이걸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영상 어디에 이 아이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으며 주민번호가 있으며 집 주소가 있으며 전화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엄마는 이 아이들에 대한 내 아이가 학대당한 부분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아이를 쳐다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구미에서 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구미경찰서에서는 보여드렸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경찰이 놓친 부분을 다시 잡아내가지고 더 많은 학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찰에서는 보여주고 어떤 경찰에서는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그 전 경찰의 공통된 지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찰청장님께서의 그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영유아보육법은 개정이 됐는데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담아야 경찰이 확실한 지침을. 왜냐하면 KNN 황보람 기자는 최근에도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1억 원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 어디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냐는 거죠. 아이들의 얼굴은 들어있습니다마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아이들은 이 어머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아이들 등하교 시켜줄 때 늘 보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왜 그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예, 거죠. 대표님 생각도 이해가 되지만은 경찰이 이렇게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예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찰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이라는 거를 2019년에 만듭니다. 근데 CCTV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 피의자, 이 범죄 혐의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자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제 어린이집 안에 있는 CCTV 영상 이런 거는 당연히 부모가 원하면 보여줘야죠.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게 이미 제출을 받든지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하든지 간에 이건 수사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수사 자료고 재판의 증거물로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지금 부모들의 요청에 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보태실 말씀 있어요? 예, 간략하게 말씀. 예, 아이에 대해서 친권자는 아이의 법적 대리권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방어권이 없고요. 자기 스스로 어떤 표현을 하거나 법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친권자인 부모가 그 아이가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로막아서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막는지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정인아 미안해 이런 운동이 SNS에 펼쳐졌고 지난 13일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내일 또 후속편을 방송한다고 하는데 왜 1차 신고 때 정인이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없었는지 우리 제도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송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